그런 공간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정적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김순진 회장님, 여러분들 롤부부쌈 아시죠? 롤부부대찌개 회장님이세요. 저는 이분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뵙거나 이렇게 책자로나 또 이렇게 들을 때가 참 존경스러운데 이분은 사실은 초등학교 졸업하셨어요. 초등학교 졸업하시고 그 음식을 연구해서 이거를 프랜차이즈 시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프랜차이즈 시키고 성공시키시고 또 40이 넘으신 연배에도 중고등학교 우리 뭐라 그러죠? 건전고시를 패스하고 대학까지 졸업하셔서 최근에 박사학위까지 공부하고 계세요. 저런 열정을 이 성공하는 분들 이렇게 열정이 있어요. 두 번째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목표지향적이고 행동하는 실천가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전에 하버드 로스쿨에서 하버드 로스쿨 다니는 학생들한테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20년 후, 30년 후에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조사를 했더니 목표를 그러고 나서 50년 동안 이 사람들을 추적을 했어요. 50년에 보니까 목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80%가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하버드 로스쿨 출신자들 중에서도 12%만이 성공을 했어요. 놀랍죠?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목표지향적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순간부를 레프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집에 가셔갖고 전부 나의 20년 후, 30년 후의 목표를 한번 적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속에 꼭 묻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공 확률은 80%로 늘어나는 겁니다. 알았죠? 자, 마지막으로 뭐라고 써있죠? 도전정신. 어떤 일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공시키는 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실패라는 단어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실패라는 단어를 쓰지 마시다. 물론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실패가 뭔가 근간의 뿌리가 될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성공을 정말 원하는 여러분들, 성공을 정말 좋아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라는 단어를 사실은 싫어합니다. 성공은 또 다른 성공을 낳습니다. 성공을 해야지 더 큰 성공을 위해서 또 매진을 합니다. 물론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일을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 실패를 인정 안 합니다. 정말 하다 안 되면 목표를 수정하죠. 좀 낮추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떤 건덕지라도 성공했다라는 걸 찾아냅니다. 그래서 스스로 포장하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나 정말 열심히 했고 이거는 성공시켰어. 그래서 나는 또 뭔가 할 수 있어라고. 실패했다고 패배의식에 젖고 실망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조차를 용납 안 합니다. 항상 끊임없이 성공할 때까지 열심히 해서 도전해서 결국은 성공을 시키는 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고 제2등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학 경영과 김민혜입니다. 네. 대학 라이센싱 할 때 대상 기업 선정할 때 주요점이 어떤 건지 궁금해요. 대학 기술 사업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기술을 선정할 때 첫 번째는 얼마나 이 기술이 시장에 존재하느냐. 이 기술이 시장에 나갔을 때 정말 차별화되느냐. 이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했을 때 사업화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출 수 있느냐라는 어떤 세 가지 원칙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세 가지의 근간은 뭐예요? 딱 하나죠? 시장을 좀 중심에 놓고 기술을 평가하고 판단을 내렸다는 게 아마 근간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 간의 경쟁이나 대학의 어떤 한 부분으로 보지 말고 철저하게 시장 중심으로 기술을 평가하고 선별을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방금 전에 했던 질문에 이어서 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기술을 해서 저희 대학에서 그 기술 지주회사를 한다면 수익 배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배분이요. 아, 수익 배분이요? 네네.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수익은요, 보통, 당연히 그 대학 기술지주회사에 투자한 주주들한테 가겠죠. 그죠? 주주들한테 갈 텐데,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대주주는 학교고, 학교한테 가는데, 학교의 수익이 가면 그 수익을, 그 기술을 발명한 발명자가 있겠죠. 사업하는 발명자한테 보통 한 50% 범위 내에서 수익이 배분이 됩니다. 그 기술의 평가의 50%는 기술자한테, 발명했던 교수나 기술자한테 가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학교의 수익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연구 개발에 투자가 됩니다. 이상균 대표님의 향후 20년 후의 목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년 후 그러면은 제가 이제 나이가 40대 중반이 넘었으니까 한 60대 중반이 돼갖고, 그거보다는 한 10년 후의 목표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은,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 생활 한 10년 보내고, 사업가로서 10년의 어떤 나름대로의 석세스 스토리도 만들고, 여러 가지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어떤 돈을 더 벌거나 다른 어떤 성공보다도 대학 기술을 사업화하는 새로운 부분에 도전을 했습니다. 저로서도 스스로 또 다른 새로운 길을 이제 개척하는 건데, 정말 이 대학 기술 사업화라는 부분을 정말 남들이 안 해본, 또는 해외의 여러 가지 사례들도 있지만 정말 대한민국만의 또 다른 독특한 대학 기술 사업화라는 이런 목표를 꼭 성공을 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공시켜서 다른 대학에도 모범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전 대학에 기술 지주회사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앞으로를 경제를 발전시키는 어떤 도약의 밑거름이 되는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10년 후쯤 된다 그러면 아마 1차적인 성공을 하고, 대학 기술 사업화 말고 또 다른 우리나라의 어떤 새로운 또 경제 모델의 발전을 위해서 또 다른 역할을, 아마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게 저의 10년 후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대학 내에서는 도전 정신과 열정이 가득 넘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열정이 가득 넘치는 대학이야말로 모험 정신을 적합하게 발휘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강연이 여기 계신 젊은 청년들의 꿈에 새로운 도화선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CU 특강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신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이성균 대표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